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48가지 법칙.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그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법칙 중 하나인 제18법칙입니다. 이 법칙의 핵심 메시지는 어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바로 고립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위험하다 싶을 때 우리 대부분의 첫 번째 본능은 뭔가요? 일단 숨는 거죠. 문을 걸어 잠그고 안전한 곳을 찾는 거.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법칙은 바로 그 본능이 틀렸다고, 아주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성벽 안에 숨는 바로 그 행동이 오히려 나를 완벽한 표적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바로 고립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문을 잠그는 것보다 활짝 여는 게 더 안전하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금부터 그 역설 속에 숨겨진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를 고립시키면 크게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말 그대로 세상과 단절돼서 눈과 귀가 막히는 거예요. 어떤 위협이 다가오는지 또 어떤 기회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죠. 그리고 둘째, 이게 진짜 역설적인 부분인데 꽁꽁 숨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천만에요. 오히려 그 요새 자체가 나 여기 있으니 공격해주세요 하고 광고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고 움직이지도 않는 예측하기 너무 쉬운 타겟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정보가 차단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현실 감각이 왜곡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무 조용한 방에 오래 있으면 없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고요. 그거랑 똑같아요. 외부 자극이 없으면 내 안의 두려움이나 의심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뭐가 현실이고 뭐가 망상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고립의 위험성을 정말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이죠. 진시황은요, 암살당할 거라는 공포에 정말이지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만리장성을 쌓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 통로랑 궁전을 만들어서 그 뒤로 숨어버렸죠. 매일 거처를 옮기면서 그 누구도 자신의 위치를 모르게 했어요. 하지만 진짜 아이러니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외부의 암살자를 막는 데 집착하는 동안 진짜 위험은 바로 자기 코앞, 궁정 내부에서 자라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환관 조고가 나라를 좌지우지 하는 동안 황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결국 스스로 만든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서 제국 전체를 잃어버린 거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벽을 쌓았던 황제가 결국 자기 자신의 공포 속에 갇힌 죄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가 남긴 거대한 무덤과 병마용은 어쩌면 그 끝없는 고독과 권력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증거일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벽을 쌓다가 망한 사례가 있다면 정반대의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겠죠? 이번엔 배경을 확 바꿔서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태왕 루이 14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정말 극과 극입니다. 진시황은 고립을 선택해서 권력을 잃었고요. 루이 14세는 정반대로 순환, 즉 사람들을 자기 주변으로 끊임없이 돌게 만들어서 권력을 아주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루이 14세는 고립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베르사유 궁전을 요새가 아니라 거대한 정보 수집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 왕의 모든 일과를 공개적인 행사로 만들었죠. 귀족들은 어떻게든 이 행사에 참여해서 왕의 눈에 띄려고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고 아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베르사유는 사람들을 막는 성벽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과 정보를 끌어들이는 거대한 자석이었던 겁니다. 루이 14세는 스스로를 무대 중앙에 세워서 모든 정보가 자신을 거쳐가도록 만들었어요. 누가 충신인지, 누가 불만을 품었는지 그 모든 걸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면서 권력을 완벽하게 통제한 거죠. 자, 그럼 이 두 사람의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권력의 핵심 원리는 대체 뭘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투과성이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쉬워요. 단단한 벽돌처럼 꽉 막힌 존재가 아니라 공기나 물처럼 자유롭게 흐르고 섞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벽은 부술 수 있지만 어떻게 공기를 공격하겠어요? 이렇게 물처럼 계속 움직이고 사람들과 섞이면 좋은 점이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고요. 사람을 다루는 기술도 자연스럽게 늘어요. 또 변화에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죠. 이건 나중에 다룰 형태를 갖추지 말라는 48법칙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는 법 아니겠어요? 그럼 고립은 무조건 언제나 나쁘기만 한 걸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두려워서 도망치는 영구적인 고립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지만 뚜렷한 목적을 가진 계획된 일시적인 후퇴는 오히려 엄청난 지혜와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딱 맞는 예가 바로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쫓겨나서 시골에 처박히는 신세가 됐어요. 하지만 그는 거기서 좌절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고독의 시간을 이용해서 자신의 모든 경험을 정리하고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역사의 길이 남을 명저, 군주론이었던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마키아벨리의 고립은 세상과 영원히 담싹했다는 게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이건 재충전과 전략 구상을 위한 전술적 후퇴였고 그는 늘 다시 돌아갈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칼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잠시 뒤로 물러나 칼을 더 날카롭게 가는 시간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수백 년 전의 지혜를 오늘, 바로 지금 우리 현실로 가져와 보죠. 우리가 사는 이 디지털 세상에서 제18법칙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날 우리를 가두는 요새는 돌이나 흙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죠. 이 새로운 요새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용어들 들어보셨죠? 필터 버블, 에코 챔버, 그리고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맞춤형 피드. 이게 바로 우리 시대에 보이지 않는 벽들입니다. 소셜미디어나 여러 커뮤니티들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연결감을 느끼게 해주죠. 하지만 혹시 그 이면에는 우리 각자를 자기만의 정보 요새, 자기와 비슷한 생각만 메아리치는 방 안에 가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일 들여다보는 그 스크린은 과연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린 창문인가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가두고 있는 또 다른 벽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21세기에 제18법칙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